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성컴퓨터 전자칠판 HSN 시리즈 전자칠판의 사용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안내드릴 부분은 전원, 켜 끄기와 버튼들이고요. 저희 전자칠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측 하단에 전원 버튼과 기타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작과 전원은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전원 상태는 LED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빨간색이실 때는 꺼져 있는 상태, 파란색이실 때는 켜져 있는 상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전자칠판이 꺼지는 게 아니라 전자칠판 화면만 꺼지면서 대기 모드로 전환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전환하시거나 켜고 싶으실 때는 화면을 터치하시거나 아니면 전원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시 전자칠판 화면이 켜지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은 헤드폰처럼 그냥 한 번만 짧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화면만 끄는 기능이 동작이 되시고요. 종료하실 때에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종료 안내 문구가 나오면서 확인을 누르시거나 잠시 기다리시면 전자칠판이 종료가 되시고요. 그 외에 홈 버튼, 설정, 볼륨 조절, 뒤로 가기 같은 버튼들도 같이 있으시니까 이 버튼도 이용하셔서 기본적인 전자칠판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와서 윈도우에서 터치 기능 사용하시는 거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 전자칠판 안드로이드가 들어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노트북이나 PC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터치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 클릭이랑 오른쪽 클릭을 사용하는 법 안내를 드릴 거고요. 왼쪽 클릭에서 예를 들어서 파일을 닫거나 아니면은 창을 닫거나 하실 때 왼쪽 클릭 하실 때는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파일 실행 아니면 폴더 실행 같으신 경우에는 한 손가락으로 빠르게 2번 해주시면은 더블 클릭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그 같은 경우 창을 이동하시거나 아이콘을 이동하시거나 하실 때는 한 손가락으로 이제 눌러서 바로 이동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른쪽 클릭 이제 파일 이름을 바꾸시거나 파일 삭제하시거나 하실 때에는 길게 눌러서 떼주시면 오른쪽 클릭이 동작이 됩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요 파워포인트 창을 닫고 싶으시다 하실 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왼쪽 클릭이 동작이 되시고요. 폴더 같은 거를 열고 싶으시다 하실 때 2번 터치해 주시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이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을 드래그 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 잡고 이동해 주시면은 드래그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고 싶으셔서 오른쪽 클릭을 사용하실 때는 한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손가락을 떼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클릭이 동작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같은 거 하실 때 동일하게 다 한 손가락으로 진행이 되는데 짧게 누르냐, 빠르게 2번 누르냐, 길게 누르냐에 따라서 동작이 다 바뀌게 되고요.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요 판석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요 전자칠판은 전용 도구 없이도 터치가 가능하시지만 핸드폰이나 태블릿과는 다른 터치 방식으로 동작이 되다 보니까 손바닥이나 아니면은 옷깃 같은 게 잘못 닿게 되면은 터치가 오동작이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손가락 하나 아니면은 터치패드 하나, 점 하나씩만 닿으셔야지 정상 동작이 되시는 점 참고해 주셔야지 터치하실 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자칠판 기본 메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실 때는 요 메인 화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로는 제품 좌우측에 있는 요 사이드 메뉴바 버튼이시고요. 다음으로는 앱 서랍 목록, 그리고 앱 목록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단바 메뉴가 있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사이드 메뉴바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이드 메뉴바 이용하셔서 전자칠판을 조작하시거나 외부 입력으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석 모드, 카메라, 화면 녹화, 볼륨 조절 같은 전반적인 전자식판의 조작을 하실 수 있는 메뉴이시고요. 여기 보시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전자식판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핸드폰의 뒤로 가기 버튼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실 때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다가 다음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시다가 종료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홈 메뉴입니다. 아까 보셨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이 사이드 메뉴바에 있는 2번 메뉴 홈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 3번 메뉴는 실행 중인 앱 목록입니다.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플을 사용하시다가 전환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메뉴에서는 이후에 설명드릴 화면 분할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4번에서는 도구 모음이고요. 이 메뉴에서 주석 모드, 스톱워치, 타이머, 화면 녹화 같은 전자칠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기능들을 이 도구 모음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밝기랑 소리 조절 메뉴입니다. 밝기를 조정하시기 위해서 화면이 너무 어두우시거나 밝으신 경우에 밝기 조절 여기서 하실 수 있으시고요. 동일하게 소리도 이 메뉴에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입력 메뉴이시고요.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시다가 선생님 PC 아니면은 다른 태블릿 같은 외부 기기로 화면 전환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외부 입력 선택 누르시면은 외부 입력 선택하는 메뉴가 나오시게 되시고요. 다음으로 7번 요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전원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켜고 끄는 거는 요 아까 설명드렸던 전원 버튼으로도 종료하실 수 있으시지만 요 전원 옵션 메뉴 누르시면은 전원 종료 이외에 다시 시작 또는 절전 모드에서 기타 전원 옵션도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 8번 기타 설정 같은 부분에서는 화면 색감 조절 아니면은 음량 밸런스 조절 같은 기타 기능들을 이 8번 메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외부 입력 메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외부 사이드 메뉴바에 외부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 선택하는 메뉴가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HDMI, DP, VGA, C타입 선택하셔서 변환하실 수 있으시고요. 안드로이드를 누르시게 되시면은 아까 보셨던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PC 같은 경우에는 HDMI로 연결이 되실 테니까 HDMI 1번에서 4번 중에 연결되실 걸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C타입 이용하셔서 태블릿 PC나 노트북 같은 것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자칠판 화이트보드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칠판 단순히 PC 화면을 띄울 수도 있지만 일반 칠판처럼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메뉴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로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메뉴바 눌러주신 다음에 홈 버튼 눌러주셔서 안드로이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되시고요. 바탕화면에 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눌러주시면 되시고 혹시나 이 바탕화면에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앱 목록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앱 목록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시고요. 요 기본적인 화면은 검은 배경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 배경 혹시나 흰 배경 아니면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있는 메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 테마에 들어오셔서 배경을 선택해 주시면은 필요하신 색깔로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 템플릿 메뉴로 오시게 되시면은 악보 아니면은 영어 노트 그 외에 이렇게 체육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들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이 배경 외에 이런 지도나 아니면 세계지도 같은 이미지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이미지로 변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USB에 필요하신 이미지 가져오셔서 이 전면 단자에 꽂아주신 다음에 이 플러스 메뉴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료, 불러오는 메뉴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이미지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색상이나 이미지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색상이 변경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서 사용하실 때 요 쓰기를 터치해 주시면은 판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쓰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색상 선적하는 메뉴가 나오십니다. 이 메뉴에서는 굵은 펜, 얇은 펜 두 가지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얇은 펜 같은 경우에 검은색에 얇게, 그리고 이제 두꺼운 펜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굵게 설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얇은 펜, 저희가 제공드리는 펜의 얇은 쪽으로는 검은색, 두꺼운 쪽으로는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색 펜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요 쓴 내용을 지우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요 하단에 있는 지우개 메뉴 선택하셔도 되시지만 손바닥이나 아니면은 화이트보드 지우개 같은 면적이 있는 도구 아니면은 손으로 이렇게 메뉴 사용하신 내용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내용 쓰신 다음에 선택 메뉴 해주시면은 이렇게 작성하신 내용을 선택하셔서 검색이나 이동, 크기 조절 같은 거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검색을 눌러주시면은 브라우저로 띄워서 이렇게 검색한 내용을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검색 기능에서는 이미지도 바로바로 가져오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검색한 내용의 이미지를 바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브라우저는 하단에 있는 닫기 버튼 눌러주셔서 종료하실 수도 있고 선택한 이미지도 이렇게 가져오셔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하실 때는 이렇게 삭제해 놓으셔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쓰기 기능 외에 도형이나 자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 하단에 있는 메뉴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반 직선 자랑 각도기 외에 컴퍼스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메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길이로 조절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직선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각도 설정하신 다음에 그으시면은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설정하신 각도를 설정한 다음 여기서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각도로 해서 그려지게 되고요. 컴퍼스 같은 경우에도 불러오셔서 사용하실 길이만큼 설정해 주신 다음에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원 그리기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도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 2차원 평면 도형 외에 옆에 눌러주시면은 3차원 도형이 있어서 필요하시면은 원꿀 아니면은 원통 그 외에 기타 3D 도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페이지 이동이나 확대 축소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굳이 이걸 선택 안 하셔더라도 안 되시다 보니까 사용하실 페이지를 뭐 확대 축소하시거나 이렇게 내용 위치 이동하셔서 사용하실 때는 이동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시나 이렇게 페이지를 늘리는 거 외에 아예 새로운 페이지를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추가 메뉴 누르셔서 페이지 수를 아예 늘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식이나 아니면은 요 기타 기능들 사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단에 있는 메뉴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 기능 요 목록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작성하셨던 내용들 간략하게 저장돼 있으셔서 불러와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보드 다 사용하셔서 종료하실 때는 사이드 메뉴바에 있는 뒤로 가기 눌러서 종료하실 수도 있지만 요 좌측 하단에 있는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종료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이트보드 일반 칠판처럼 사용하실 때는 이 화이트보드 이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러링 기능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전자칠판에 노트북이나 핸드폰, 태블릿의 화면을 전자칠판으로 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 있는 이쉐어라는 어플리케이션 실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몇 가지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좌측 상단에 있는 네트워크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미러링기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기기들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자칠판이랑 연결하실 기기 모두 다 같은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연결된 네트워크 한성 멤버라는 와이파이에 같은 기기를 연결해 주셔야지 연결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측 하단에 있는 설정 메뉴 들어가 주시면은 분할 화면과 요 밑에 미러링 기능이 있으세요. 분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숫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개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하시다 보니까 16개 화면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최대 16대까지 기능 미러링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밑에 보시면 에어플레이의 표시, 미라캐스트, 크롬캐스트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이 항목들이 활성화되어 있으셔야지 무선으로 사용 연결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에어플레이 표시, 미라캐스트, 크롬캐스트 모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해주셔야지 연결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되셨고요. 그래서 연결하실 기기,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경우 연결하신다. 갤럭시의 기기 같은 경우에는 미라캐스트 스마트뷰 연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 내려주셔서 스마트뷰 들어오시면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한성컴이라는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선택해 주셔서 미러링 지금 시작 눌러주시면은 연결이 완료되면 전자칠판에 핸드폰의 화면이 미러링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칠판에 핸드폰의 화면이 보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기능 이렇게 화면 미러링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화면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학생들 자료 같은 거 학생들 태블릿을 전자칠판 화면에 보여주거나 하는 기능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 대가 연결되셨을 경우에 이 화면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기능 이용하셔서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화면 공유를 취소하시거나 또 하실 수 있으시고, 연결하실 때는 요 갤럭시나 안드로이드만 연결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애플 계열 기기들도 연결 가능하시기 때문에 애플 계열 기기도 같은 네트워크 연결해 주시고 에어플레이로 목록 검색하시면은 동일하게 요 한성컴에서 설정되신 이름으로 연결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화면 공유 외에 화면을 이제 전자칠판 화면은 태블릿이나 노트북, 핸드폰으로도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별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지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이 기능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스토어에서 이쉐어라는 어플 검색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이제 화면 공유, 제어 기능 사용하실 때 학생들이 막 연결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연결이 바꿔지거나 하는 경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설정 메뉴 왼쪽에 있는 제어 센터 메뉴에 오시면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화면 및 파일 공유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공유 기능이시고요. 화면 보기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칠판 화면을 기기로 보낼 때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모두 허용으로 되어 있으시면은 전자칠판에서 확인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하시고, 여기서 이제 확인 필요 아니면 화면 보기만 허용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연결할지 물어보는 메뉴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기기로 보냈지만은 기기에서 제어를 할 수 없는 화면만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변경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제어 센터에서 설정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연결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될 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동일하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에어플레이랑 미러캐스트 설정이 이렇게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따로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석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사이드 메뉴바 설명드릴 때 보셨던 부분에서 주석 모드라고 있으셨을 거예요. 이 주석 모드는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PC에서 이런 PDF나 아니면 다른 문서 자료 띄워놓고 판서를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판서하려고 해도 지원이 잘 되지 않는 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 주석 모드 이용하시면은 판서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어플이나 기기에서도 판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메뉴바 들어오셔서 주석 모드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주석 모드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도 바로 판서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는 펜을 눌러주시면은 색상 또는 굵기 조절 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우개 기능은 화이트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바닥이나 아니면은 화이트보드 지우개 같은 장치로도 지우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위치로 이동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화면에 가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판서 기능 이용하시다가 페이지를 넘기고 싶으셔서 이렇게 화면 스크롤을 하려고 하면은 판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주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석 모드가 실행된 시점 화면을 캡처해서 그 캡처된 이미지에서 판서를 하는 거다 보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영상을 사용하실 때는 다시 이 선택을 누르셔서 다시 이렇게 터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전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펜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판서 내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판서 모드로 넘어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지우고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판서하는 걸 다시 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다시 페이지 넘어가실 때는 똑같이 선택을 누르셔서 페이지를 이동하시고 펜을 눌러주셔서 다시 판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눌러서 페이지 이동하시거나 다시 펜을 누르셔서 판서 모드 진입하시거나 이렇게 모드 전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움직이는 영상이나 PDF 같은 PPT 같은 자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주석 모드보다 이후에 설명드릴 윈도우용 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런 자료를 많이 사용하시면 선생님께서는 이 뒤에 설명드릴 윈도우용 판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전자칠판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플렉스이라는 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콘 터치해주시면은 실행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되시면은 문서 탭이 나오게 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이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해놓고 판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들끼리 자료가 섞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경우에는 이 하단에 있는 프로필 메뉴 선택하셔서 선생님들끼리 프로필 구분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혹시나 이 프로필 다른 선생님이 보는 걸 아예 원하지 않다 하시는 경우에는 프로필을 추가하실 때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은 비밀번호 입력해야지만 프로필로 전환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프로필을 이용하셔서 선생님들끼리 구분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 사용하실 때 자료도 먼저 불러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하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저장 USB 아니면은 전자칠판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은 파일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메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렉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메뉴 들어오셔서 파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불러오신 자료가 등록이 되시고요. 여기서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PDF가 불러와셔서 판서 메뉴와 함께 띄워져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체 출선은 조선 가로고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외에 판서 메뉴 이렇게 세로 있는 게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맨 아래에 있는 메뉴 눌러주셔서 이렇게 가로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펜은 종류별로 있어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변경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펜 말고 다른 걸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펜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펜 모양, 펜 두께, 펜 색상 같은 걸 직접 다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모양, 색상, 두께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펜은 필요하신 만큼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좀 많이 사용하실 때는 이 메뉴들 여러 개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판서 사용하실 때 아쉽게도 손바닥이나 화이트보드 지우개도 지우는 기능은 주석 모드에서처럼 동작이 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 판사하신 내용을 지우시거나 하실 때에는 지우개 메뉴 눌러주셔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는 기능을 이용하셔야 되시고요. 그 외에 판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선택 메뉴 이용하셔서 판서하신 내용을 크기 조절, 색상 조절, 이동 같은 경우는 주석 모드, 화이트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 위에 메뉴 추가적으로 이미지 불러오기 아니면은 스티커 메뉴 같은 것도 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나 선생님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별도로 들고 다니시는 게 좀 불편하다, 무겁다 하시는 경우에 USB에 필요하신 자료만 가져오셔서 전자칠판에 꽂아주신 다음에 이 플렉스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가볍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전자칠판에 노트북, PC 등을 연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전자칠판에 PC나 노트북 연결하실 때에는 케이블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HDMI랑 USB 케이블이고요. 왜 USB까지 연결하냐 하는 경우에는 HDMI는 영상과 소리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C를 연결하셨을 때 터치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전면에 USB를 꽂아놓고 PC에서 인식을 하시거나 하실 때에는 이 USB까지 연결되어 있으셔야지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 PC가 교실에 있는 경우이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케이블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신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PC를 켜고 전자칠판을 켰는데 터치가 안 된다 하시는 경우에, 안드로이드에서까지 터치가 안 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AS 접수 진행하시면 되지만, 혹시나 윈도우에서 터치가 안 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케이블이 빠졌거나 아니면은 윈도우 설정이 잠시 문제가 생긴 경우다 보니까 요거는 안내 드리는 자료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조치를 직접 취하실 수 있습니다.